이 문제는 뭐 우리나라에 있는 뭐 특히나 뭐 울산 뭐 왜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 문제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뭐 모든 학교에 다 나오죠. 작년에 따지면 뭐 청운고 나왔었고 작년 딱 1년 전에 말한 거예요. 중간고사 문제 나왔었어요. 물론 숫자는 다르지만. 다음 두 번째 뭐 성신고도 뭐 다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일반고, 특목고 뭐 그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가봅시다. 일단 문제를 보게 되면 두 수열의 차이가 3에 가깝다. 얘가 얘보다는 3만큼이 큰 거지, AN이. 근데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값이 무한대가 된다 했으니까 실제로 이 두 수열의 값은 거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이것도 n이 무한대로 갈 때 수열 A의 극한값이 무한대라고 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 문제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돼야 되므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의 극한값도 무한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동시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bn이 3이라는 말을 해석을 하면 이 문제는 결국은 무한대 빼기 무한대의 극한값이 돼요. 자, 우리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의 극한을 우리가 부정형이라고 하는데 얘를 처리하는 방법은 고등수학에서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죠? 무한대로 묶는다. 두 번째는 뭐죠? 유리화죠. 이 두 가지 외에는 고등과정에 나오는 게 없어요. 이 두 가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무한대로 묶어줘야 되니까 n이라는 수열로 묶어줍시다.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이라는 수열로 묶어보면 1-an분의 bn의 극한값이 3이란 결과가 나와요. 자, 근데 보면 너는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너는 무조건 0에 가까워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bn의 극한이 1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대충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왜 학생들이 이 문제를 많이 틀리느냐? 이 문제를 왜 선생님들이 좋아하는지가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오답을 해보겠습니다. 오답.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틀린 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요. an 곱하기 bn분의 an으로 보고 마이너스 얘를 bn 곱하기 an분의 bn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면 느껴봅시다. 너는 뭐고? 무한대고 너도 무한대인데 얘의 극한이 얼마예요? 1이에요. 얘도 극한이 얼마예요? 1이에요. 그럼 이 값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bn으로 처리한 학생들이 많다고요. 이걸 an이니까 1로 보고 이걸 n으로 처리해버리는 거야. 그럼 이 값이 바로 4이 돼요. 이건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오답이에요. 다 틀려요. 이렇게 해서 거의. 이게 왜 틀린지를 알아야 돼.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게 왜 틀린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우리가 이게 수렴한다 하더라도 지금 무한대와 무한대 연산할 때 이걸 결합해서 풀면 안 되죠.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수렴하지 않는 경우에서는 이거를 두 개의 극한으로 결합해서 풀면 절대 안 된다고요. 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빼기에서. 이게 빼기이기 때문에 차이를 보는 거기 때문에 되게 위험해요.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수렴하지 않을 경우에 따로따로 처리하게 되면 무한대끼리의 연산에서 빠지게 되면 빼기가 되기 때문에 거의 틀리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건 정의는 뭐냐? 무조건 이걸 한 덩어리로 풀어야 됩니다. 따로 풀게 되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이기 때문에 분배할 수가 없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저 문제를 한 덩어리로 풀어야 돼요. 정의가 되겠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걸 한 덩어리로 만든다는 말이 뭐냐면 통분을 하자는 뜻이에요. 자, an 곱하기 bn으로 통분을 때리면요. an의 세제곱 마이너스 bn의 세제곱이 되면서 분자가 인수분해가 되게 되겠죠. an-bn의 an의 제곱 플러스 an 곱하기 bn의 플러스 bn의 제곱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적어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bn의 곱하기 문제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렇게는 아직 리미트를 취하지 않았어요. 나눗셈은 불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눠줍니다. 그러면
bn분의 an 플러스 1 플러스 an분의 bn이란 꼴이 나와요. 자, 이때 이걸 분배할 수 있는 이유가 얘는 수렴합니다. 얼마로? 3으로. 얘도 수렴을 합니다. 왜? 얘가 수렴하죠? 1로, 얘도 수렴하죠? 1로. 그러면 수렴 곱하기 수렴이기 때문에 분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이 3 곱하기 3이 되어서 9가 나와야 됩니다. 자,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내신 문제니까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약간의 부연 설명해 줄 텐데, 이게 왜 답이 3이 아니냐면, 여기서 틀린 건데, 여기서 여긴 틀린 게 없어요. 이렇게 쓴 게 틀렸습니다. 자, 왜 그러냐를 잘 생각해 보면, 얘가 1에 가까운 거지, 진짜 1이 아니죠. 하지만, 여기 보면, 이 보기에서 나와 있는 이 앞에는 분명히 완벽한 1이 있어요. 얘는 1에 가까운 극한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완벽하게 1인 겁니다. 1. 그럼 도대체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간단한 예를 들어 봅시다. 0.9가 1에 가까운 수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 0.9 곱하기 1억에 마이너스 0.9 곱하기 1억 플러스 3 빼기 0.9 곱하기 1억을 하게 되면 이 값이 3이 나오지가 않아요. 무슨 뜻이냐면 9구로 해도 마찬가지죠. 이게 절대 3이 나오지가 않는다고. 이 말과 같은 말이 될 이 말이 절대 이 말과 같은 게 아니라고. 여기 진짜 1이라는 뜻이라고. 근데 1이 가까운 값이 있다더라도 이 뒤에 있는 숫자가 워낙에 큰 숫자가 되면 0.99와 1은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이 숫자가 엄청나게 큰 숫자일 때는 이 작은 오차가 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 3이 나오지가 않죠.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무한대가 결합되든지 이런 발산하는 문제에서의 극한을 풀 때 덧셈 뺄셈 곱하기 나누기를 해석할 때 수렴하지 않는 대상에서 분배를 써서 문제를 풀면 거의 틀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매우 중요한 개념이었어요. 자,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반드시 학원에 와서 선생님께 다시 질문을 꼭 해야 될 문제입니다.